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 구제역 대형융합연구단인 SDF 융합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한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스마트한 방패라는 저희의 융합연구단 이름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구제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돼지에서 발생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돼지가 많이 죽었어요. 지금 비유하긴 좀 그렇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전염병이 되고 우리가 이 격리되는, 그다음에 이제 집단적으로 지금 어떤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과정이지만, 돼지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걸릴 때 대부분 살처분하고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제역을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패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 융합연구단의 기치고요. 현재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돼지는 대략 한 1,100만 두 정도 됩니다. 중국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4억 5천만 두 정도 됩니다. 2018, 19년도에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해서 현재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한 1억 3천만 두 정도가 살처분됐다고들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9월 17일자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이 되고 진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살처분을 대략 한 30만 두 정도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체의 질병 가축 어떤 동향, 돼지나 소, 말, 양 뭐 모든 걸 다 쳐가지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사육되고 있는 부분은 육계나 양계를 포함을 해서 닭이 제일 많습니다. 대략 2억 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돼지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업 생산액 자체는 옛날에는 쌀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돼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돼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돼지고기를 잘 먹어야 되잖아요. 올해 이제 여름 되면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돼지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돼지를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근데 돼지나,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이제 저기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소를 우리가 식탁에까지 오는데, 지금 저는 이제 생명으로 다루지 않고 식탁에 오는 걸로만 다룰게요. 그 소를 우리 식탁에 올 때까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소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9개월에서 31개월 정도 삽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닭은 35일 평균적으로. 근데 돼지는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돼지는 6개월 정도 살아요. 그래서 1년 아니면 한 2년에 한 3번 정도 출하를 하게 되는데, 이 돼지가 6개월밖에 안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구제역이 걸리게 되면 그마저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저도 못 사는 거죠. 경제적인 돈의 가치를 떠나서 생명으로 봤을 때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제역인 경우에는 질병에 걸리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경우에는 대략 50% 정도가 살아남아요. 나머지 50%는 이제 그 폐사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인 경우에는 걸리면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들어왔을 때 지금 살처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어떤 구제역 질병, 여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포함을 해서 구제역 질병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질병을 대응하는 방법들이 지금은 현재는 뭐냐면 국무회의를 총괄로 해가지고 농림축산검역본부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 그다음에 각 농가들, 농협이라든지 전 국토의 어떤 이 방역 담당자들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럼 기존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실제 IT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SDF 융합연구단은 뭐냐면 이거를 조금 더 IT 냄새가 나게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크게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보다도 발생하기 이전부터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이 발생을 하기 이전에 다른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질병들을 먼저 감지를 하게 되면 그 중에는 반드시 구제역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질병을 관할을 하고 그 뒤에 진단을 하게 되면 구제역이다 아니다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기에 징후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확진을 할 수 있는 확진 진단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코로나 진단 기술하고 마찬가지로 고감도 진단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진단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역학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태원 클럽에 가고 누가 학원 강사고 누군가의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다 찾아내듯이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이 옛날에 메르스의 영향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병을 하면서 이러한 방역 체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징후가 생겼을 때 이상징후가 생긴 거하고 이렇게 다 하게 되면 그럼 이상징후 생기고 이런 것들에도 IT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돼지가 이상하게 보이면 행동이 이상합니다. 웁니다 많이. 사료를 안 먹습니다. 물을 안 먹어요. 2분 남았어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이런 진단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구제역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돼지가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고 지금은 집에 있는 돼지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을 하죠. 그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멧돼지가 워낙 많으면 전파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돼지를 줄이면 되겠네, 야생 멧돼지를 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방역 울타리, 광역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먹이를 통해서 유인을 합니다. 잘 오라고 꼬시는 거죠. 애들 잘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트랩에 갇히게 한 다음에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묻지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돼지들이 먹이 냄새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놈들의 본능을 한번 건드려 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애들을 성적인 호르몬을 이용해서 유인을 하게 되면 멧돼지들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변 냄새나 이런 냄새들이 워낙 지독하기 때문에 멀리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를 맡아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돼지가 개보다도 훨씬 더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먼 곳에서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돼지가 올 수 있게끔 소변을 하는데 소변을 그냥 소변이 아니라 수돼지를 유인하기 위해서 암돼지가 발정난 시기에 소변하고 분비물을 채취해서 흩뿌려 놓으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실험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경북 군위에 있는 농장에서 수집을 해서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 있는 이 수의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뿌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비물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실제 지금 안 돌아가나요? 지금 현재 결과물만 보여드리면 돼지에 저희들이 처음에 한 3일 동안은 CCTV를 설치를 하고 분비물을 뿌리지 않고 돼지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목이 돼지가 많이 오는 지역이면 우리가 실험해도 어떻게 보면 아무리 효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은 분비물하고 소변을 뿌렸을 때 돼지들이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전체 한 7마리 정도가 몰려오는 그런 영상이고요. 그래서 돼지가 이렇게 막 소리도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수돼지를 유인하려고 했는데
그 돼지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대략 7마을 정도가 여기에 지금 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지금 환경부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제역을 하는 연구단입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이런 가축 질병들이 있을 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기존의 매뉴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던 대응 체계를 IT 기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그를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